네, 지금부터 이제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부터 해가지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리스트 같은 경우엔 어레이 베이스였죠. 어레이란 이제 메모리 상에서 지정된 이런 칸 수들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주는 형식으로 먼저 봤었는데, 우리가 지금 볼 거는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네, 일단 어레이 베이스가 뭐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레이는 일단 메모리 상에서 이렇게 고정된 위치에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인덱스를 가진 값들이 있을 줄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메모리는 랜덤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에 접근할 때 원타임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레이는 크기가 고정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로우업을 계속 해줘야 됐죠. 꽉 찰 때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링크드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냥 어레이 베이스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렬로 붙어 있고, 네, 오브젝트 엘리멘트들만 요 칸에 이제 레퍼런스로 통해서 연결이 돼 있는 형식이었죠. 네, 그런데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엔 그 역할을 하는 칸이 하나 있고, 그리고 다음 노드를 연결해주는 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엘리먼트를 레퍼런스 하는 게 있고, 다음 칸이 어딘지를 저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게 하나로 노드로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 부분, 헤드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노드에 연결을 해주고, 여기 자료가 저장돼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노드가 어딘지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쭉쭉쭉 따라가면서 끝까지 갔을 때는 이제 누를 가리키면은 끝이 난다는 걸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게 링크드 리스트라고 합니다. 네, 이런 링크드 리스트에 헤드에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처음 부분에 데이터를 추가해서 넣으려고 하면 단순히 노드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헤드를 여기로 옮기고 요 헤드 연결돼 있던 원래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앞쪽에 데이터를 쉽게 추가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노드를 얼로케이트 할당하고 새로운 엘리멘트를 연결하고 그리고 next 이 부분을 next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노드의 next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헤드를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리무빙 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네, 여기에 원래 이렇게 돼 있어서 넥스트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헤드에서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근데 첫 번째 칸을 리무빙 하려면 여기서 연결하고 다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헤드에서 바로 다음 걸로 연결해주고 연결들을 끊어주면 되겠죠. 이런 연결을 끊어주면 어떻게 되냐? 파이썬은 이제 자동으로 garbage collecting이라는 걸 생각이 됩니다. 연결이 끊겨서 혼자 동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알아서 파이썬이 제거를 해줘요. 그래서 그냥 요 연결을 끊어버리고 헤드를 여기를 이렇게 두 번째로 연결해주면 첫 번째에 있는 노드를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은 테일 부분에서 볼 건데, 네, 테일을 보게 되면 inserting at the tail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처음 헤드 부분부터 타고 가서 끝에 노드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을 새로 해주고 이제 너네 룰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새로운 노드를 만들고 새로운 레퍼런스로 할당을 하고 엘리멘트를 그리고 요게 누를 가리키도록 하면은 얘가 테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처음부터 요렇게 가가지고 요 친구의 넥스트를 원래 누얼이었죠. 누울 대신에 요 노드를 가리키도록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는 게 테일에 인서팅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 다음은 removing at the tail이에요. 테일에 있는 걸 지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쉽죠? 테일 앞에 있는 거를 널로 바꿔주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죠. 예, 테일 앞에 있는 거 위치를 가려면 또 앞에서부터 쭉쭉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엔 조금 인피션트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링크드 리스트랑 어레이, 다이나믹 어레이 같은 경우에서 요거를 시간 복잡도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고 이제 스택을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스택 같은 경우엔 last in, first out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계속 헤드에다가 데이터를 쌓아주고 헤드에서 데이터를 뽑아주면 돼요. 제가 아까 테일에서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연산을 헤드에서 수행해 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스택은 이런 식으로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에는 네, Q를 이제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을 하려면 프론트 엘리먼트에 항상 데이터를 삽입해 줄 때는 이제 앞쪽에서부터 삽입을 해주고 그리고 레어 엘리먼트들은 뒤쪽부터 쌓이는 형식으로 취해 주게 됩니다. 네, 그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가 F고 다음 이뤄서 마지막에 레이어를 가지는 네, 그런 형식으로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요 링크드 리스트에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는데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이어져 있는 게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고 더블 링크드 리스트는 요 노드의 칸이 3개죠. 그래서 넥스트도 있지만 이전 값을 가리키는 칸도 있어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가 있다. 그리고 서큘러 링크드 리스트가 있는데 앞서 저번 영상에서 Q를 보면서 서큘러라는 걸 했었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 첫 번째를 가리키면서 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이제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되면 서큘러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네, 이제 트리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라는 거는 이제 계층적 구조를 가진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형식의 구조이고요. 요 트리의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루트 첫 번째 뿌리 루트 노드가 있고 그 아래로 이제 자녀들이 뻗쳐 나가는 형식으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아이들은 children이고요. 얘에서 위로 올라가면 이건 parent라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같은 높이에 있는 애들은 siblings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네, 인터널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이상의 이제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 인터널 노드를 하고 익스터널 노드라는 거는 이제 자녀가 없는 그러니까 끝에 있는 가장 아래쪽 노드를 말하게 되고 얘들은 leaf라고 불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노드의 ancestor라고 하면은 부모 노드도 있을 수 있고 grandparent 노드도 있을 수 있고 grandparent 노드도 있을 수 있게 되고요. 이제 노드의 depth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조상이 몇 개 있냐 라고 하는 게 요게 depth of the 노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depth에는 노드의 depth를 보는 거였고 이제 트리의 height라고 하면은 네, 가장 큰 depth를 이제 우리가 이 트리의 height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descendant of node라고 하게 되면 child, grandchild, grandchild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트리의 형식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트리는 이런 계층적 자료형을 말한다 정도 기억해 주시게 되고 이런 선들은 엣지라고 하고 얘들은 노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트리의 앱솔루트 데이터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트랙트 데이터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앱스트랙트 데이터 타입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코드를 보실 때 계속 보셔야 되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너릭 메소드 보면은 len이라고 하는 거는 요 트리에 몇 개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지 볼 거고 이제 empty라는 거는 이제 비어 있냐, 트리 아무것도 없냐라는 함수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터레이터들이 있는데요. 포지션이라고 하면은 네, 요 트리를 이제 트리에 있는 노드들의 포지션들을 반복해서 내뱉어 주는 이터레이터를 반환할 거고 아이터라고 하면은 그 포지션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각 노드에 들어있는 엘레먼트들을 반환하는 걸 이렇게 아이터라고 정의를 해서 네, 반복문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액세스 메소드가 있죠. 그래서 루트라고 하면은 루트의 위치를 반환을 해줄 거고 parent p라고 하면은 p라는 포지션의 페런트의 포지션을 반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children의 p라고 하게 되면은 children의 포지션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 children의 포지션을 이터레이터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페런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children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iterate로 반환을 하게 되고 이제 num children 같은 경우엔 이제 integer 타입으로 반환이 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쿼리에는 is left라는 게 이제 불리한 타입으로 갈 거고 이제 is root 그러니까 루트 노드 있냐라는 게 불리한 타입으로 또 반환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업데이트 메소드 같은 경우는 replace p, o 그러니까 포지션 어떤 특정 포지션의 엘리먼트를 오브젝트 요 o로 바꾸는 그런 네, 업데이트 메소드도 있겠죠. 네, 요게 뒤에 abstract 데이터 타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요 트리 자료형을 어떻게 하면 순서대로 읽을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그게 크게 두 가지의 종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프리오더 트래버설이라고 하는 건데 프리오더 트래버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위 순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수도 코드를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를 방문하고 얘 모든 차일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2, 5, 9에 대해서 이제 또 프리오더를 하나씩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2번 먼저 하겠죠. 그래서 얘가 두 번째로 비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짓을 하게 되면은 또 그 다음에 이제 얘 비짓이 끝났으니까 얘 차일드에 대해서 또 프리오더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3번에서 프리오더를 하고 반복문이니까 그 다음 4번 여기로 하게 되겠고 요거에 첫 번째 게 끝났으니까 5번이 비짓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순서대로 비짓하고 그 다음에 9번에 비짓하게 되는 게 프리오더 트래버설.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알고리즘이 구현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포스트 오더 트래버설입니다. 얘는 이제 후위 순환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것이냐라고 보면은 전이는 먼저 자기를 방문하고 그 아래 것들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포스트 오더 같은 경우엔 가장 아래에서부터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 수도 코드를 보시면 이것도 재기적으로 구현이 되는데 모든 차일드에 대해서 포스트 오더를 재기적으로 수행을 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방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했다 하면은 얘네들에 대해서 다 재기적으로 방문을 해야 돼요. 그럼 먼저 얘에서 포스트 오더를 또 실행하게 되겠죠. 근데 얘에서 포스트 오더를 실행하면 얘의 자녀들에서 포스트 오더를 실행하게 될 거예요. 먼저 여기서 보면은 또 요 코드가 실행이 될 텐데 없잖아요, 자녀가. 그래서 visit v 해서 얘를 첫 번째로 방문합니다. 그 다음은 여기서 또 요게 실행이 될 텐데 자녀가 없죠? 그래서 얘를 비짓을 하게 돼요. 그럼 얘 두 개의 비짓이 끝났으니까 3번을 비짓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7번에서 포스트 오더를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4번부터 다시 또 하게 될 거예요. 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반복문해서 얘로 가고 또 얘로 가고 얘네 방문이 끝났으니까 7번이 방문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8번이 방문되고 그 다음에 9번으로 이렇게 가는 순서로 포스트 오더 트래버설이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요게 트리의 순회 방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이너리 트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트리 같은 경우엔 이진 트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진 트리가 뭐냐? 정의를 두 개로 정의할 수 있어요. 네. Each internal node has at most two children. 그러니까 최대 두 개의 자녀를 가지는, 그러니까 자녀가 있다면 최대 두 개를 가지는 그런 트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두 개의 children은 순서가 있어요. 왼쪽에 자녀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자녀가 다른 경우가 됩니다. 네, 두 개를 구분해 주어야 해요. 그리고 재기적으로 선언하는 건 트리가 이제 싱글 노드나 아니면은 그의 루트가 ordered pair of children이고 또 그게 각각의 네, 얘 자녀 서브트리도 계속 바이너리 트리여야 됩니다. 싱글 노드거나 자녀들도 계속 바이너리 트리인 걸로 이제 재기적으로 그렇게 정의가 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요걸로 재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쉽게 쉽게 보면은 자녀가 많아야 두 개다. 하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이제 세 개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 두 개의 구분이 되어야 된다. 요 두 자녀가 왼쪽에 있는 자녀랑 오른쪽에 있는 자녀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바이너리 트리를 어떤 데 사용하냐? 네, 계산 문제에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요 트리는 이제 이진 트리로 계산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A랑 1에 마이너스 연산을 하고 그 결과에 2랑 요 결과랑 곱하기 연산을 하고 여기도 보면 3과 B에 곱하기 연산을 하고 두 개의 연산 결과를 더하기 연산을 하는 그런 수식을 표현하는 데 이용을 할 수 있겠죠. 네, 이거를 우리가 아까 봤던 포스트 오더 트랜스버셜을 하면은 2번을 방문하고 여기 했는데 또 밑에 있으니까 A 방문, 1 방문,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1로 가서 3번, B번, X 더하기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그럼 이게 뭐예요?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rithmetic expression 트리에서 포스트 홀더를 하게 되면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이 나오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바이너스 트리는 언제 쓰냐? 디시전 트리로 쓰죠. 뭐 짜장이 좋냐, 짬뽕이 좋냐, 뭐 이런 식으로 디시전 트리를 해서 결국 마지막에 리프 노드들은 특정한 결과를 맞이게 될 거예요. 얘네들이 퀘스천이 되고 얘들은 그 결과가 나오는 디시전 트리도 바이너리 트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요 구조를 보시면 바이너리 트리가 그렇게 생길 수 있죠. 이거는 꽉 차 있는 형식의 바이너리 트리예요. 얘는 꼭 다 차 있지는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둘 다 바이너리 트리인데 요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수학적으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크게 뭐 왜 저러냐까지는 볼 거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바이너리 트리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파이썬 자료 구조로 나타낼 수 있을까 하고 앱스트랙션 데이터 타입으로 나타낸 거예요. 일단 트리 ADT의 모든 프로퍼티를 상속받습니다. 트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트리의 모든 성질을 받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구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셔널로 레프트, 라이트, 시블링이라는 게 있는데 네, 레프트라는 건 내가 부모 노드일 때 왼쪽 자녀, 라이트는 오른쪽 자녀, 시블링은 내가 오른쪽 자녀였으면 왼쪽 자녀, 왼쪽 자녀였으면 오른쪽 자녀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될 겁니다. 요게 이제 네, 바이너리 트리의 ADT다. 이거 우리가 아까는 프리오더랑 포스트 오더를 살펴봤잖아요. 이번엔 인 오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 오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위순환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V가 left child가 있으면 left에서 인 오더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V를 방문하고 오른쪽 child가 있으면 오른쪽 거를 방문한다 라는 게 이제 인 오더인데 여기 예시로 살펴보도록 하죠. V 얘 루트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루트에 왼쪽 자녀가 있죠. 여기도 인오드를 실행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오드를 실행하면 또 왼쪽 자녀가 있죠. 1에서 인오더를 진행할 거예요. 근데 얘는 자녀가 없으니까 1을 첫 번째로 방문을 하게 되겠죠. 얘가 방문했으니까 그 다음에 2를 방문하고 4에서 인오더를 실행하게 되겠죠. 자녀가 있으니까 3에서 인오더를 방문하면 3 방문하고 4 방문하고 여기로 가게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의 인오더가 끝난 거잖아요. 얘가 끝났으니까 6번을 방문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서 인오더를 실행을 하면은 네, 왼쪽 자녀가 있으니까 7번이 수행이 되고 그다음에 끝났으니까 비집 V 해서 8번, 그다음에 9번으로 이렇게 순회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이게 어디다 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순서가 그렇잖아요. 예, 1, 만약 여기 연산자가 있으면 1 곱하기 요거 두 개 보시면 3 곱하기 5 순서가 우리가 연산자랑 숫자를 배열하는 순서랑 똑같죠. 그래서 아리스메틱 익스프레션을 이용하면은 아까처럼 포스트픽스 말고 인픽스 한 표현도 써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인오더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냐? 네. 왼쪽 자료를 하기 전에 괄호를 열어주고 오른쪽 순회가 끝난 후에 괄호를 닫아주는 그런 형식으로 표현을 진행하게 돼요. 수도 코드를 살펴보시면 네, 왼쪽 차일드가 있어요. 그러면 괄호를 열어주고요. 대기적으로 프린트 익스프레션을 실행을 하고 네, 출력하고 또 오른쪽이 있으면 대기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괄호를 닫아주고 네, in order와
굉장히 유사한 수도 코드가 보이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고 요렇게 네, 요 괄호를 열고 닫아주는 과정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네, 익스프레션이 잘 수행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이런 익스프레션을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해주게 되는 코드가 있을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다 써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리프 노드면은 엘리멘트를 반환하면 되죠. 그냥 연산자 계산을 할 필요 없죠. 리프에선 그 자체로 숫자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재기적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네, 노드에서부터 왼쪽에서부터 그 이발 익스프레션 해서 x 값을 저장하고 라이트에서 값을 저장해서 두 개 사이에 있는 연산자로 결과를 리턴하는 걸 재기적으로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여기서 일단 이발 익스프레션을 먼저 하겠죠. 여기가 노드였으니까. 다음에 여기로 가게 되겠죠. 2는 그냥 리프니까 2를 반환하고 라이트에선 마이너스죠. 얘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프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또 수행하게 되면 얘는 리프니까 A 그리고 얘가 1 요거 두 개를 XY에 저장하게 되고 요 연산자로 계산을 한 걸로 요거 두 개를 이제 연산을 할 수가 있겠다. 그쵸? 그래서 얘가 X, 얘가 Y가 되고 얘가 요 연산자가 돼서 결과를 여기에 넣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요게 또 다른 X가 되는 거죠. 얘를 또 하면은 여기서 또 재기적으로 이발 익스프레션을 수행하면 요 리프로 가겠죠. 네, 그럼 두 개를 계산해서 얘를 Y라고 두고 이걸 계산함으로써 계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너리 트리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트리에 대해서 살펴봤던 만큼 이제 트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뭐 링크드 베이스나 어레이 베이스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진 트리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트리에서는 이제 어레이 베이스로 구현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계층이 있고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레이 베이스로 그냥 일렬로 나열하기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링크드 스트럭처를 이용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링크드 스트럭처를 이용할 건데 이제 부모 관계와 이제 자녀 관계가 있죠. 근데 형제 관계는 직접 이어진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이어진 관계니까 부모, 자녀 이런 식으로 연결만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정한 값을 저장하는 엘러먼트, 그리고 페런트를 가리키는 페런트, 그리고 차일드의 시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칸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요런 트리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처음으로 맨 위에 있는 거는 얘를 엘리멘트가 B를 가리키고 있죠. 요 B를 가리키고 있는 얘 첫 번째가 될 거고 부모는 루트니까 없으니까 네, 널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녀를 바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녀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녀들의 시퀀스 배열을 가지는 거를 가르쳐 주면 될 거예요. 그럼 요 시퀀스들은 각각 자녀들의 연결이 되어 있겠죠. 네, 요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그다음 자녀들을 보면은 이제 뭐 각각의 엘리멘트는 이렇게 연결돼 있고 부모가 있잖아요, 얘들은. 그래서 부모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A 같은 경우엔 자녀가 없으니까 없고 B 같은 경우엔 두 개가 있으니까 또 이런 시퀀스에 연결을 해주고 D는 F는 자녀가 없으니까 그냥 비워두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요 D의 자녀들은 C, E 뭐 요 시퀀스에서 연결을 시켜주고 부모로 D에 각각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통해서 트리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트리는 이제 자녀가 몇 개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시퀀스를 연결을 중간에 해주면서 굉장히 복잡한 그림으로 그려지게 됐어요. 그런데 바이너리 트리는 이제 많아야 두 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장해야 될 게 엘레먼트, 페런트,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는 각각의 자녀 중에 왼쪽, 오른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녀가 뭐 더 여러 명일 게 아니니까 그냥 네 칸 만들어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칸 만들어서 여기 부모, 여기 엘레먼트, 여기 레프트, 여기 라이트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B의 레프트 차일드는 A죠. 뭐 A 연결해주고 A의 페런트 B니까 B 연결해주고 이 엘레먼트 연결돼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게 이제 바이너리 트리의 링크드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네 개 데이터 넣을 필요 있으니까 네 칸 만들어서 각각 연결해 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링크드 스트럭처 봤으니까 어레이 베이스드로 갈게요. 네, 트리를 어레이 베이스드로 하는 게 상당히 곤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낸 게 바로 네,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라는 거예요.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라는 게 뭐냐면 네,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처럼 중간에 이렇게 붕 떠 있으면 안 돼요. 분명 얘랑 같은 층에 왼쪽에 더 들어올 수 있는 칸이 두 개가 있죠. 여기에 있으면. 근데 얘네는 지금 왼쪽부터 채워진 게 아니라 뛰어넘고 오른쪽에서 채워져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두 개씩 가져서 꽉 채워져 있는 거. 그리고 혹시 그 다음 층에 온다면 왼쪽부터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요렇게 채워진 거를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라고 하거든요.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라면 우리가 어레이 베이스로 만들 수 있게 돼요. 왜냐면 꽉 차 있으니까 순서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꽉 차 있지 않다면 이것도 이진 트리잖아요. 두 개보다 적으니까 자녀가. 여기가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그래서 1, 2, 3에 넣어 놓으면은 어떻게 알죠?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꽉 차 있으면, 꽉 차 있다는 전제가 깔리면 우리는 1, 2, 3, 4, 5, 6, 7 이렇게 순서를 매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꽉 차 있다 가정하고 순서를 매기고 그 위치에 어레이에다가 그 위치 인덱스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루트를 1번으로 해보죠. 그러면 자는 2번, 3번,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되겠죠. 루트가 1번이고 left는 2 곱하기 페런트가 돼요. 1, 2, 4, 8, 3, 6, 5, 10 이렇게 보이죠. right는 10보다 하나 크니까 11 그런 식으로 2 곱하기 페런트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줘서 어레이 베이스로 어레이 순서대로 채워서 만들어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바이너리 트리 같은 경우엔 어레이 베이스로 구현을 할 수도 있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트리에 관한 내용도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론 이제 프라이어티 큐나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